이번에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여러분 관심을 돌려볼까 합니다. 요즘 국내 문제도 많은데 웬만한 일이 아니면 해외까지 눈 돌릴 틈도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은 워낙 충격적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4월 14일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의 여학생 200여 명이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일이 훨씬 넘도록 사건이 해결되기는커녕 이 소녀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이 무장 조직이 한 마을을 덮쳐서 300여 명을 살해했다는 뉴스가 어제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또 나이지리아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지, 국제사회는 왜 손을 못 쓰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국제문제 전문가세요. 프리랜서 PD 김영미 PD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여학생들 학교 기숙사에서 납치가 됐네요. 200여 명이. 예, 그렇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한밤중에 납치가 돼서 네. 트럭에 실려갖고 지금 정글 어디로 헤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 뒤에 행방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녀들은 납치한 단체가 나이지리아 테러 조직 보코하람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소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는 2009년도부터 여학생 납치가 아주 빈번해졌는데요.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나이지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활동 중이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요베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극심하게 여학생 납치가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여학생들을 굳이 또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들이 이렇게 납치를 하는 거죠? 빈번히?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살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구식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전통적인 생각하고 많이 이제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죄악이다라고 보코하람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소녀들을 죄악시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서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명분을 만들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학교 가서 서구식 교육받아서 서구화되는 거 이거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 네네. 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납치해버리는. 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보코하람이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무장단체인가요? 예, 보코하람이라는 단체는 사실 9.11 이후에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하람이라는 뜻은 아랍어로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이름조차도 서구식 교육은 모두 죄악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지었고요. 나이지리아 북부 보르노주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규모조차도 잘 모르게 나날이 커져가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 중에 신흥 조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년 11월에 이 보코하람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코하람의 지도자인 아부바카르 세카우는 현상금 700만 달러에 지금 걸려 있고요. 서아프리카의 무장 세력들 중에서 미국 현상금이 걸린 건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다. 서구화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세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런데요, 김영미 PD님.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200명 넘게 데려갔는데 그게 지난달 14일 일인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행방조차 찾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나이지리아 정부는? 네, 이 나이지리아 정부 쪽에서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온 얘기는 전원 구출했다는 그런 소식을 처음에 전했습니다. 학생 전원 구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원 구출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뭐 이런 식의 외신 뉴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사실 나이지리아 정부 쪽에서 200명 가까이 되는 이 여중생을 과연 구출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것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사실 나이지리아 정부도 보코하람하고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정부가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해가지고 보코하람 조직원들 한 800여 명이 사망하고 이 단체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요세프도 체포돼서 사망했는데 그래서 조직이 완전히 소탕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보코하람은 세력의 몸집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자들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였죠. 그 다음부터는 정부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하게 잔인한 그런 범죄 단체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정부도
소탕 작전을 지금 섣불리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소심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부로 손을 못 쓴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걸 수도 있어요. 못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 입장에서 의지가 과연 어떠냐라는 데 있어서도 의심이 많이 가는 게 지금 여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거리로 나와서 계속 시위 중인데요. 자기 딸들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겠죠. 그런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에 그 정부에게 원하는 건 제발 소탕 작전을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금 위험하게도 자기들끼리 이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밀림을 좀 수색하는 그런 상황까지. 부모들이 335 나서서 말하자면 구조 작업에 나선 거예요. 그렇죠. 정부 못 믿겠다.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밀림을 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이거는 뭐 들으면서 우리 세월호 그 구조 작업 못 믿겠다. 부모들이 배 타고 현장 나가고 이런 모습하고도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나이지리아 상황 암담하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보코하람이 한 마을을 덮쳐서 300명 살해했다는 뉴스가 어젯밤에 새롭게 타전이 됐어요. 예, 간밤에 들어온 뉴스인데요. 이번에 여중생들이 납치된 요베주하고도 가까운데 보르노주 카메론 인근 국경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최소 300명을 살해했고 이 살해 방법은 그 장갑차 오토바이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정부군들이 납치 학생을 지금 수색 작전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치안에 공백인 상태인 그런 마을만 골라서 이제 급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무차별 총격으로 지금 주민들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작업이 나가는 바람에 군 병력이 빠진 그 마을만 골라서 일종의 보복 살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정부군하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아, 무서운 조직입니다. 아까 전에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라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카에다는 빈 라덴이 암살 당하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조직이 좀 와해된 거 아닙니까? 알카에다라는 조직은 정부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부 조직으로 내려가는 조직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연계 조직들이 있어서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활동하기도 하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보코하람이 알카에다 대표적인 연계 조직인데요. 나이지리아의 역사에도 좀 이 보코하람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1900년대 초에 영국 식민지 시절에 선교 학교를 대대적으로 지어서 이슬람 신도들을 상대로 기독교 개종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들을 나이지리아 북부 쪽에서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슬람 신정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미션 아래 이 보코하람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나이지리아의 독특한 그런 것들이 학교에 대한 반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테러 조직이란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나이지리아 쪽에서 계속 지금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슬람을 우리는 지키겠다. 그러니까 서구식 학교, 서구식 문화에 젖어드는 학교는 다니지 말아라. 이걸 명분으로 계속 새를 키워가는. 거기에 자꾸 새가 키워지는 이유는 자원에서 들어가는 젊은이들도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범죄 조직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자원해서 들어가는 건 왜 그럽니까? 네, 여기에는 나이지리아에 지금 심각한 빈곤하고 높은 실업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나이 20살이 넘었는데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면 거의 장애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디선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보코하람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언제든지 가서 활동할 수 있고 먹을 거 주고 같이 재워주고 범죄 활동을 하면서 어떤 수입을 받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절박한 상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그런 경제난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지리아 자체가 남부는 기독교 세력 그다음에 북부는 이슬람 세력으로 지금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인 것처럼 보코하람이 이용하는 것도 한 배경에 있습니다. 아니 나이지리아 정부는 못 나선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좀 나설 수는 없나요? 이 마당에? 국제사회도 지금 현재 경제 위기로 각 나라마다 좀 힘들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시아 회귀 정책, 그다음에 본 나라들도 이제 경제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이 넘는 테러와의 전쟁 끝에 남은 거는
경제 위기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서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무력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로 보코하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건 지지하지만 별도의 군사 조치를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한번 초탕 작전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는 알카에다들이 같이 합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알카에다의 전면전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예, 이를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예. 참 보코하람이라는 조직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오늘 김영미 PD가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요, 경제 활동 못하면은 장애인 취급을 그 나라에서 받는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자칫하면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비하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이거 현지에서 정정을.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쪽에서 한 표현을 제가 예.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쪽에서는 그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다 보니 네네. 여과 없이 좀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정정을 하면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김영미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